원장님, 오늘은 저희 맨날 찍는 쇼폼 말고 롱폼을 준비했거든요. 근데 이번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랑니에 대한 질문을 좀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원장님이 솔직하게 이제 진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혹시 원장님께서 보시기 중에서 가장 빼기 힘든 아니면 치료하기 힘든 케이스는 어떤 건지? 결국 뭐가 제일 힘든 사랑니냐라는 건 의미가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. 그렇게 수술 난이도가 계속 높은 걸 찾다 보면 구강암까지 가요. 사랑니가 여기 있는 사람도 있어요. 저기 눈 밑에 가 있는 분도 있어요, 진짜. 결국 핵심은 그 사랑니를 뺄 것이냐 말 것이냐예요. 기본적으로 구강 내에 나와 있거나 앞에 치아를 망가뜨릴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염증이 있어서 잇몸이 아픈 경우에는 발치를 하는 거지만 아무 증상이 없고 뼈 안에 잘 묻어져 있으면 평생 그냥 그렇게 잘 이렇게 묻어두고서 살면 돼요. 평생 안 뺄 거예요, 그거. 그걸 왜 빼요? 아무 증상도 없는데. 그거 빼려면 하다가 턱뼈 부러질 수도 있는데. 사람들이 사랑니 발치하기 전에 진통제를 먹고 가면 발치할 때 그리고 발치하고 나서도 통증이 좀 덜하다고 느낀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사실일까요? 염증이 생겼을 때 몸에서 염증 유발 물질, 염증에 관련된 물질들이 나와요. 그게 이제 통증과 이제 붓기로 나타나는 건데요. 진통제를 먼저 먹으면 그것들이 나왔을 때 바로 효과적으로 먼저 없앨 수 있죠. 어떤 수술을 하거나 어떤 진료를 하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에 진통제를 복용하는 건 굉장히 통증적으로 효과적입니다. 다만 생각해야 될 게 너무 일찍 점심 이후에 약속인데 아침부터 먹고 하거나 진통제 효과가 떨어져 있겠죠. 또 모든 진통제는 하루에 먹어야 되는 안전 허용량이 있어요. 아프다고 막 과량으로 먹으면 오히려 안 먹는 일만 못하게 되겠죠. 사랑니를 뽑아가지고 간직하고 있다가 그걸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내 치아를 빼고 사랑니뿐만 아니라 내 치아를 빼고 그 치아를 가공해서 화학적 가공을 하고 멸균을 해서 뼈 이식제로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도 자주 쓰여요. 임플란트를 수술하고 그 부족한 뼈를 만들 때 이왕이면 내 몸에서 나온 내 치아로 이제 가공해서 뼈 이식 재료를 만들자라는 거에는 자가 치아 이를 이용한 뼈 이식 재료들은 많이 쓰여요. 치아를 일단 뺐을 때 그 치아에 세균도 있을 거고 아말감이나 금리, 신경치료한 재료들 있잖아요. 일단 그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. 뿌리에 치석들도 묻어 있을 거고 충치도 심하고 그 세균들도 다 제거해야 돼요. 그리고 나서 화학적인 물질들을 통해서 얘네를 세균하고 소독하고 살균하고 빻아서 처리하고 가공해서 나오면 결국은 살아있는 세포들이 별로 없어요. 이 살아있는 세포들이 있다는 건 세균도 있다는 거니까.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재료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. 그래도 내 몸에서 나온 거니까 내가 쓰면 나쁘진 않겠지 하는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. 미국 같은 데서는 제일 많이 쓰이는 뼈가 소뼈인데 소뼈를 종교적인 이유로 못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돌아가신 분의 뼈도 또 많이 쓰거든요. 그런데 난 다른 사람의 죽은 사람의 뼈를 내 몸에 넣는 건 난 싫어 이럴 수도 있고, 공장에서 나오는 합성뼈라고 부르는 것들을 나는 과학기술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안 쓸 거야. 그럴 때 그러면 내 몸에서 나온 치아를 가지고서 만든 뼈이식제로 사용한다 라고 하면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아서 취향과 신념의 차이인 거지 이게 더 좋다 나쁘다라는 말을 하기는 어려워요. 마취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. 저희 치과 네이버 리뷰에도 어떤 환자분이 너무 정성스럽게 써주신 거 봤어요. 너무너무 안 아파서 감동적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다 다른 이유가 뭘까요? 제 이름으로 특허받은 바늘과 특허받은 마취제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, 똑같아도 그냥 특허받았다고 하면서 이거 쓰면 안 아픕니다 하면 참 좋겠는데, 사실 마취가 안 아픈 건 왕도가 없어요. 마취를 할 때 환자들이 아파하는, 불편해하는 거는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. 첫 번째는 마취 바늘이 들어갈 때의 느낌. 두 번째는 마취액이 퍼질 때의 불편함. 세 번째는 마취액이 내 몸이랑 얼마나 농도 차이가 나느냐예요. 근데 세 번째는 사실 의미가 없죠. 말한 대로 치과에선 리도카인 혹은 아티카인 이것만 다 쓰거든요. 다 똑같아요. 바늘에 대한 부분은 두께가 얇을수록 안 아파요. 근데 이제 많은 원장님들이 두꺼운 마취 바늘을 쓰세요. 그러면 마취가 빨리 할 수 있거든요. 80년대, 90년대 이때는 국산 바늘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마취하는 중에 부러지고 그랬대요. 그러면 이제 살에 바늘이 박혀 있는 거예요. 무섭죠? 바늘이 두꺼워야 안 부러지니까 두꺼운 거를 쓰시는 게 습관이 돼서 지금까지도
이제 두꺼운 걸 쓰죠. 사실 근데 바늘보다 더 중요한 건 마취 주사를 놓는 방법이에요. 학생 때 우리는 다 배워요. 한 앰플을 1분 동안 놓으라고. 그러면 안 아파요. 또 이제 환자의 주의 분산을 시키는, 위턱을 할 때는 볼을 딱 팽팽하게 당긴 다음에 계속 흔들고, 아래를 할 때는 계속 문지르면서 마취를 하고, 하루에 환자를 만약에 제가 40분 정도 보면 한 환자한테 마취를 3번 하면 120번을 흔드는 거예요, 전 하루에. 그래서 여기 가끔 옛날엔 주사 맞고 치료하기도 했었어요, 통증과 가서. 원장님의 실력이 아주 좋다는 결론이 났네요. 뭐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 사랑니를 뽑으면 자리가 당연히 뼈에서 이빨 뽑았으니까 이렇게 뻥 구멍이 나 있잖아요. 그죠. 거기에 음식이 끼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. 엄청 많죠, 맞아요. 근데 이렇게 음식물이 끼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지. 그냥 치과 와서 그냥 빼달라 하시지. 솔직한 마음은 그래요. 이제 어떤 치아를 뺐어요. 그러면 뿌리 쪽은 빈 공간이 있겠죠. 밖에서 상처 나면 딱지가 생기죠. 거기도 딱지가 차요. 물딱지 색깔이 하얀 거예요. 저 하얀 거 음식물인가요? 자꾸 뭐 있는 것 같아. 실질적으로 음식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. 근데 이제 그거를 빼기 위해서 막 양치질을 막 하고 그러다가 그 딱지가 떨어지면 거기도 덧날 수 있어요. 그래서 차라리 음식물이 정말 꼈고 계속 신경 쓰이면 가까운 치과에 한번 가는 게 나아요. 물을 살살살, 영어로는 젠틀하게. 우리는 또 거울을 이용해서 직접 보면서 하잖아요. 치과 한번 간단하게 오면 30초면 된다. 발치를 하고 나서 저희 왜 아이스팩 같은 걸 주시잖아요. 그러면 아이스팩을 꼭 써야 되나요? 아이스팩은 치아를 빼고 나서 이틀 동안 반드시 써주는 게 좋아요. 우리 몸에서 상처가 나면 그러니까 세균이 들어오잖아요. 피가 나니까. 그래서 그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혈관을 막 만들어요. 근데 그 혈관을 만들면 필연적으로 붓는 거예요. 근데 아이스팩을 대면 추우니까 혈관을 못 보내요. 그럼 많이 안 붓는 거예요. 3일째 되는 앞부터는 아무리 아이스팩을 대든 안 대든 혈관을 더 이상 보내지 않아요. 아이스팩을 대는 게 아니라 따뜻한 찜질을 해주는 게 혈액순환이 잘 돼서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덜 생기겠죠. 발치를 하고 나면 이틀 동안은 아이스팩을 대고 3일째 되는 것보다는 따뜻한 찜질을 해주는 게 효과적이에요. 환자들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부었다고 막 화내시고 소리 지르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나 여기 향이 뺐는데 이렇게 부었어 막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. 근데 사실 이제 의사 입장에서 되게 억울해요. 기본적으로 그 환자의 면역 반응에 의해서 많이 붓는 거예요. 우리의 잘못보다는 환자의 몸이 그런 거예요. 물론 1분 안에 빼야 되는데 1시간 걸렸다든지 안 해도 되는 뼈 깎고 막 계속 못 해가지고 좀 경험이 좀 부족해서 오래 걸렸다. 불필요한 외상이 가해진 거니까 그런 것들은 어찌됐든 붓을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붓는 건 그 환자의 면역이에요. 옛날엔 안 벗는데 옛날에 언제요? 그럼 내가 30몇 년 전에 했을 땐 안 벗어. 그때는 이제 좀 피부도 좋고 무릎도 쌩쌩하시고 막 그랬어. 근데 이런 얘기 또 못하지. 그러셨군요. 하지만 해서 몸의 면역이다. 그거를 조금 환자들이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팩도 잘 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것도 잘 재주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사랑니나 치아에 대한 부분들은 아프면 빼는 거고요. 고강내에 나와 있거나 계속적으로 불편하다면 더 문제가 되기 전에 초기에 빼는 게 낫습니다. 저 아래 숨어 있어서 전혀 뺄 필요 없다 그러면 마음 편히 사셔도 됩니다. 어떤 한 치과에 혹은 뭐 가까이 있는 치과에 주기적으로 내가 정기 점검을 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불편감들을 해소하는 게,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감정 노동자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막 부었다고 화내지 마시고 제가 좀 잘 붓나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러게요 하고서 좀 이렇게 훈훈한 그런 21세기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촬영을 시작하다가 눈을 감으시고 혀를 입천장에 붙여주십시오. 이상민 원장님 사랑니에서 잘 뽑으신다고 하더라고요. 믿어보겠습니다. 무섭네요. 여기 이제 사랑니 숨어 있는 거 왼쪽 위에 와. 다른 데보다 좀 약해 있어서 음식물도 많이 끼고 와요. 보일 거예요. 그 원장님이 이렇게 들고 덜덜덜덜덜 하시거든요, 손가락을. 원래 주사 맞을 때 이렇게 궁둥이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 해서 하나도 안 아프게. 진짜 안 아파요? 진짜로. 진짜 안 아파요? 진짜로. 이때까지 받았던 치과 치료 마취 중에 제일 안 아파요? 네. 약간 그 바늘 들어가는 느낌도 안 나요. 잘 가. 내 사랑니. 덮어주세요. 자, 해보시고 오른쪽으로 해보고
다물고 조금만 오른쪽. 그렇죠. 아파요? 아팠어요? 살아있죠? 다 물어보고요. 고생했어요. 요거가 이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. 이렇게. 뒤로 휘어있죠? 잘 뺐습니다. 아, 괜찮았죠? 네. 괜찮아요? 네. 아무튼 뽑았습니다. 사랑의 해결. 안녕.